중구, 동구, 서구, 영도, 부산 진구로 이뤄진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는 쇠락하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고도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삼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를 넘어선 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강동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원도심 고도 제한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나요? 네, 삼복도로 망향로 일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고도 제한 지구가 생겼고 1972년이었습니다. 예. 삼복도로 아래에서는 도로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또 삼복도로 위에서는 10에서 3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중구, 동구, 서구, 영도, 부산 진구로 이루어진 이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가 지난해 11월에 부산시에다가 원도심 1원 고도 제한 해제 건의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망과 관련된 것인데요. 네. 삼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을 했는데 중앙로변이 상업지구고 또 최근에 북한 재개발에 여러 이제 부정적인 건물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네네. 그런 건물들이 경관을 모두 가로막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껏 지켜온 고도 제한이 이제 무색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둘째는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고도 제한을 해제해서 신규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도 제한 해제가 원도심의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일각연 수긍이 되는 게 지금 북한 재개발 거기에 정말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치. 사실 삼복도로에서 바다가 번하게 보이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유도 일견 뭐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부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우려점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난개발에 대한 우려인데요. 네네. 지금 고도 제한을 이제 해제한 또는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삼복도로 일대는 4, 5년 만에 한꺼번에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지가 아니에요. 예. 네, 또 삼복도로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또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분별로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총체적으로 기반 시설이 함께 구축되는 그런 사업이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문제점들을 양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조금 개발하고 저기 조금 개발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뒤에는 또 낙후되어 있고 인프라는 안 깔리고 네. 이러면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는 인구들도 좀 멈칫하고 오히려 더 이제 슬로마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삼복도로와 같은 구릉지를 우리처럼 다루려고 했던 좀 해외 도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뭐 딱 맞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억지로 찾아본다면 홍콩이나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정도를 들 수 있겠어요. 예. 홍콩은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곳은 도시 자체가 국가였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땅이 좁았고 또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안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지에 들어가는 건물들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950년대 좀 특이한데요. 바다에서 조망되는 도시의 어떤 그런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구릉지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정해요. 네네.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이 구릉지 위에 올라간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케이스는 매우 예외적인 그런 경우고 우리와 이제 지형 구조도 다르고 목적이 달랐습니다. 네네. 이 두 도시는 모두 그 수변 경관 내지는 이런 도시 경관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뚜렷하게 갖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시의 경관을 특화시키려는 전략을 삼았죠. 네네. 또 재미있는 거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50년대부터 지금도 그 사업이 그대로 그 원칙대로 그 지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큰 플랜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 말씀 중에 그 말씀하셨어요. 원도심 개발은 신도시 개발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계획해야 된다. 네네. 요즘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그 구릉지의 지형을 가진 이런 요철형의 지금 우리 삼복도로 일대는 네. 구역마다 공간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접근이 필요한데요. 네네. 일반적인 신도시 개발은 평지에 그렇죠. 또 이렇게 격자 구조로 공간을 만들고 그 조건보다 그 땅의 조건보다는 어떤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방법이 많죠. 네네. 그런데 우리 삼복도로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 시기에 따라서 시차가 다르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건도 다르고 네네. 같이 지역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삼복도로를 개발할 때는 매우 느리고 또 섬세하고 또 계획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예.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건데 오히려 지역 균형을 잃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예. 네. 그런데 이 원도심 지역의 고도 제한은 좀 그대로 두고 도시 개발을 하는 건 어려운 건지 지형도 살리면서 또 바다 조망도 살리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 예? 네.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개발의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고 하는 게 다 보면 고층, 초고층이죠. 네네. 그런데 이건 저층 고밀 또는 높이를 좀 낮추는 중층 고밀의 그런 개발 방식도 있습니다. 지형 구조와 바다 조망을 수용하면서 시도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죠. 네네. 근데 이게 근데 가능하려면 계획이 되게 치밀해야 되고 공공이 그러니까 부산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골목길이 살아있는 주거단지 또 지형이 살아있는 주거단지 그러니까 삼복도로에 어울리는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경제 활성화보다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활성화가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조합원이 돼서 이제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넓은 그 좀 집도 갖고 싶고, 그리고 또 본인 돈은 좀 덜 태우고 싶고, 이익은 좀 그렇죠. 남기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 고밀이나 중층 고밀은 고밀이니까 어쨌든 본인이 누리는 공간은 좀 줄어들면서 본인이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저층 고밀 개발 방식 뭐 있지만 그래도 고도 제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건 아마 원도심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돌파구로 이제 고도 제한을 해제하자는 건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해제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택 개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택 개발 외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답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삼복도로를 개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자고 하는 건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 최소한의 어떤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대로 두기보다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저는 계속돼야 되는
돼야 되고 또 공적 재원의 과감한 투자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삼복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복도로는 한국 전쟁의 비난 수도 시절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에 희생된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민간 시장에 그냥 맡겨놓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국가와 또 부산시가 또 지역이 책임을 지고 그곳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아니면 한 20-30년 동안 부산시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리 플랜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까지 최종 결정 뭐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이제 부산시가 곧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 이를 지금 제한된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예상되는 부작용은 줄이고 또 플러스 요인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조와 체계를 짜야 할 텐데 좀 많이 고민되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과 선택인데 어디를 풀고 얼마를 완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삼복도로를 초고층 아파트로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부산의 원도심과 삼복도로는 오히려 균형을 잃고 좀 좋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대로 민간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전 단계뿐만 아니라 완화 후의 상황에도 좀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복도로는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이고 부산의 도심 경관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복잡 다단한 문제인데 한 번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뭐 민간 기업 하시는 분들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막 여기 개발하고 저기 개발하면 오히려 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제대로 본인의 뭐 주거권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또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좀 걱정이 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성대 도시기획학과 강동진 교수였습니다.